김성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하나금융이 제2의 신한사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3.25%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7개월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15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12만 3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임진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진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187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11포인트 오른 1875.6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오름폭이 커졌는데요. 개인은 3,37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2억 원, 1,35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2,808억 원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통신, 섬유의복 등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의료정밀, 전기가스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LG화학,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상승했고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KCC가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으로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소식에 2.17% 올랐고 대한항공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이한 중국인들의 여객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3.8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홈쇼핑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한섬 지분 인수사를 밝히면서 현대홈쇼핑과 한섬이 각각 5.69%, 4.44%씩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435개가 올랐고 하한가 2종목 포함 385개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얼마 전 그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KCC가 이번엔 범현대가 기업들의 보유 주식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큰데요. 자, 최근 KCC의 지분 투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CC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가운데 절반가량인 249만 주를 6,972억 원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CC의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이로써 6.29%에서 3.12%로 낮아졌는데요. KCC는 지난해부터 범현대그룹 보유 주식을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 걸쳐 만도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 지분율도 올 초 8.2%에서 현재 3.12%까지 줄였습니다. 또 현대모비스와 현대상선 우선주도 모두 팔아치웠는데요. 지난달 현대차 111만 주를 판 것까지 더하면 최근 6개월 범현대그룹 지분평가액 감소분은 무려 1조 60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KCC가 보유한 범현대그룹 주식은 현대중공업 3.12%, 현대자동차 0.51% 등으로 지분평가액은 1조 1,300억 원가량 됩니다. 네. 자, 최근 KCC가 이 삼성그룹과의 유대관계 형성 조짐도 보여서 이 현대그룹 관련 기업들의 주식 처분 가능성은 더욱더 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네, 증권업계 관계자는 KCC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 선박용 도료, 자동차용 도료를 납품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주식 보유는 별개의 문제라며 경영 측면에서 현재 불필요한 주식을 팔고 다른 사업 강화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사업 혹은 M&A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마련하리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KCC는 지난 2010년 폴리실리콘 생산에 돌입하는 등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지만 업황 악화로 인해 지난해 연말께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은 KCC의 폴리실리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사업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KCC가 올해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 금액인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곳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M&A 등 다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임진혁 기자의 도움 말씀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승효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김종렬 하나금융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하나금융이 제2의 신한사태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어젯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김 사장은 30년 이상 평생 같이 해온 사람이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 사장과의 갈등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외환은행 인수의 딜이 끝나는 날 자신의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40년 이상 금융인으로서의 삶을 명예롭게 끝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사퇴 이후 다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 회장은 지금으로서는 김 사장이 하나금융의 미래를 위해 물러난 만큼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30년 넘게 하나금융을 위해 일해온 장본인인데 어떻게 그냥 내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 조항이 남아있는 한 규제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3.25%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7개월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오전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지급 준비율과 총액 한도 대출도 통화량 조절에 단기 효과가 있다고 밝혀 시중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미국 경제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좋아진다고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15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12만 3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기준 30대 그룹 기획 총괄 담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투자, 고용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 134조 8천억 원에서 12.3%가 늘고 신규 채용 규모도 12만 명에서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고졸 채용도 지난해 34,860명에서 올해 37,261명으로 6.9%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가총액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했습니다.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난해 2월에는 전월보다 0.6% 올랐다가 3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12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선도 아파트의 시가총액 내림폭은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격 하락률인 0.4%보다 2.3%포인트나 더 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500달러에서 23,0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기존 전망치인 23,500에서 24,000달러보다 최대 1,500달러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경상성장률 8% 내외를 전제로 국민소득을 계산했는데 인구가 종전 추계치보다 79만 명가량 늘면서 국민 총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흔히들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재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김능현 기자를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득공제를 좀 하나라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까요? 네, 우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부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다만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만 대상이고 배우자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도 의료기기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 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의료비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 요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공제 항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적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입사한 퇴사한 근로자라면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납입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기부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은 중도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지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네. 밖에도 장애인 공제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본 공제와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그 배우자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통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운영체제 기술을 포함한 양사 특허의 상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OS와 크롬 OS 플랫폼에 적용된 MS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LG가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가 대당 $5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플레이어 3.6을 출시합니다. 갤럭시 플레이어 3.6은 갤럭시 플레이어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3.65인치 LCD 화면을 장착했습니다. 운영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를 적용했으며 가격은 20만 원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9일부터 베트남 다낭에 정기 여기편을 신규로 취항합니다. 인천에서 다낭 노선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항하며 오는 5월 3일부터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과 일요일 주 4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오후 7시 인천공항을 떠나 현지 시간 오후 10시 다낭공항에 도착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 다낭공항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애플이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된 고객 게시판을 개설했습니다. 애플 코리아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일본어 커뮤니티에 이어 한국어 커뮤니티가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국내 애플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영어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링크만 탑재돼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